네, 다음 세션은 저희가 로봇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로봇이 도대체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진환 로닉 대표님과 노태준 프라이머 대표님께서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주실 것 같은 이번 세션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조립 로봇 큐브를 만들고 있는 노닉의 오진환입니다. 네, 노닉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 중에 외식업 시장에 구인난, 고물가 등 요즘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외식업 시장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립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애니아에서도 햄버거 패티를 굽는 로봇도 말씀 주셨고, 요즘에 우리 주위에 커피를 내리거나 치킨을 튀기는 등 다양한 조립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닉에서는 이런 기존 조립 로봇들의 한계점을 노봇8의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봇8이 훌륭한 액추에이터로서 우리 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인간보다 느리고 답답한 성능으로 외식업 시장에는 큰 기여는 아직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닉에서는 기존 로봇8들의 모방을 넘어서 혁신으로 외식업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듈형 조립 로봇 큐브입니다. 모듈형 조립 로봇 큐브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외식업 자동화를 실현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 조리 과정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듈 규격에 맞춰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 공간과 예산에 맞춰서 맞춤 배치, 합리적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자동차를 살 때 기본 깡통 모델을 사고 필요에 따라서 옵션을 추가하듯 저희 로봇도 기본 세트를 구매하시고 필요한 조립 모듈을 추가하셔서 합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분께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어드민의 레시피를 입력하시고 식재료바 채워 넣으시면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클릭 한 번으로 맞춤식을 시간당 300그릇 이상 생산 가능하고요. 기존에는 단일 메뉴를 대량 생산하던 시장에서 불가능했던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큐브 안에는 1g 단위로 계량과 무게 측정을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 계량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재고, 판매량을 실시간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매장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이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이 된다면 4명이서 하던 일을 로봇 한 대가 수행할 수 있고요. 도시락 제조업체에서는 인간 6명에서 8시간 하던 일을 로봇 한 대가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제조 공장에서는 이런 저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밀키트들은 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 로봇 한 대가 다품종 맞춤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저희 로봇은 자동화 생산으로 값싸고 개인화된 맞춤 식품을 만들 수 있고 점점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에서 환자식이나 케어 식품을 전문적이고 값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로봇 한 대가 직원 5명의 캐파를 갖춰 매출이 늘수록 마진율이 극대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 로봇을 올해 개발을 완료해서 총 4군데의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샐러드를 판매를 했었고요. 전 성수동 카페에서는 요거트볼을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요거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신촌점 대형 전광판에도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저희가 만든 음식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이런 인스타나 SNS에서도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음식이고 이것을 먹는 고객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저희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맛이나 담긴 정도에 대해서 높은 점수 주셨고 특히 밀폐된 공간 안에서도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위생적이다, 청결하다는 의견을 먼저 주셨습니다. 저희는 B2B적으로도 사업을 검증해 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샐러드 업체에서 많은 여사님들이 손으로 담던 과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해서 생산을 했고 이걸 고객사에 납품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것과 로봇이 만든 것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로봇에서 발생된 식재료 개량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외식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그릇의 원가율, 영양소물을 계산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 오늘 어떤 A라는 매장에서 B라는 메뉴를 100그릇 판매하고 싶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그에 필요한 식재료와 재고량을 예측해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분들이 감에 의존하던 재고 관리를 저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노수율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양한 FM기 기업들과 미덥과 협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올해는 현대백화점과 이런 B2C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까다로운 입점 기준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위생이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었고 많은 고객분들이 좋아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설계 및 양산이 가능한 국내 최고의 개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로봇의 결과물인 맛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셰프님과 같이 동공동락하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광학을 전공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로봇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SK텔레콤에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면서 이런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데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시장에서 성공을 이루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펀딩을 준비 중에 있고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매장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달 플랫폼과 저희 로봇을 연동을 해서 주문과 조리, 픽업까지 전 자동화되는 매장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일생활 주변에서 샐러드나 요거트 볼을 자동화 생산해서 판매하는 매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더 나은 삶을 위한 로봇 논익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머에서 파트너 맡고 있는 노태준입니다. 오늘 대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왜 로닉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간단한 소개 이런 것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라이머는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팀, 이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일 때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로닉 오진환 대표님도 SK텔레콤의 직장인이던 시절에 저희가 같이 만나서 로봇을 설계하는 과정,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팀 중에 예비 창업자 비율이 80% 정도를 넘을 정도로 극초기에 투자하고 있는 팀이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 포트폴리오로는 숨고, 미소, 스타일쉐어, 마이리얼 트립 같은 수천억 규모의 회사로 성장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닉도 이제 추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로닉을 투자했을 때는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결국 로봇을 통해서 이 효율을 만들어내고 인건비를 절감해낼 수 있다면은 외식 사업자들에게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키오스크가 처음 도입되고 그게 너무 사용성이 안 좋고 불편해서 이게 과연 보급될 수 있을까, 이걸 누가 쓰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앞에 있는 음식점들도 전부 다 키오스크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효율을 만들어내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결국 어떤 회사가 가장 앞서 나가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 진정성 있게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팀이 이제 로닉의 오진환 대표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만 있었을 때부터 서비스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신뢰를 많이 쌓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결국 우리가 지금은 POC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큰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샐러드 혹은 이제 요거트 볼뿐만 아니라 화구가 들어가는 과정들, 이제 요리의 전 과정들이 자동화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네, 노닉에서는 올해 좀 콜드 음식을 정량 개량하는 것에 포커싱했다면 24년 하반기에는 가열 조리 모듈을 추가해서
뭐 컵밥이나 뚝배기 요리들, 찌개류 요리들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현재 모듈형 기술로 백엔드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현재 정량 계량이라는 모듈을 구현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선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재 뭐 굽기 기능, 볶기 기능, 가열 기능 등은 현재 설계 개발 중에 있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이게 실현 가능할 것 같고 이때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에서 외식업 시장에서 이게 니즈가 있는지 그 메뉴가 사람들이 과연 많이 찾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그 시점에 따라서 저희 그런 가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로닉이 끝까지 발전한다면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주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부동산 크기를 보았을 때 35%에서 40% 정도라고 하는데 그 주방을 아예 대체하고 조리하는 이제 인건비도 아예 안 나가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 수도 있을까요? 네, 그 기존의 조리 로봇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키친에 부분 자동화로서 조리 모듈을 도입하고 계시고 부엌에 로봇이 필요한 존재로서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성수동이나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을 했듯이 저희가 주방이 없는 곳, 뭐 공간만 있으면 로봇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현재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엌이 필요한 메뉴들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키친니스 형태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음식을 판매했을 때 혹시 모를 이물질이 있을까봐 사람이 검수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조차 없다면 저희가 완전 무인으로도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국내 여러 가지 다른 조리 로봇들도 있고 이 산업이 성장하면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로닉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 만들어낼 수 있는 해자 같은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결국 뭐 조리 로봇들의 꼴은 모두 같을 겁니다. 음식을 자동화해서 무인화해서 판매하자는 꼴을 갖고 있는데 그 출발점,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다른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1세대 조리 로봇 선배님들을 이제 1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일단 고피자나 라버트 치킨 등 그런 음식 메뉴를 정하시고 조리 로봇을 도입하셔서 시장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이제 2세대 조리 로봇 업체들은 음식의 디펜던시를 갖기보다는 도구, 어떻게 보면 전자레인지처럼 어떤 음식을 넣더라도 메뉴를 입력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가열을 하듯이 저희도 이제 도구로서 접근하고 있고요. 다양한 음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장 크기 규모가 있는 음식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창업 시작하실 때 직장인 신분으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셨었잖아요. 그때 아무리 이제 로봇 개발자이시고 스타킹에도 나왔었던 로봇 인재지만 처음에 시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전 직장에서 한 10년 동안 서비스 로봇을 계속 개발을 했고 서빙 로봇 시장이 빠르게 크는 걸 보면서 지금 조리 로봇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쪽 로봇 특히 제조업 시장에 많은 돈이 필요한 영역이고 또 하드웨어 보니까 좀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뜻 바로 퇴사하고 이 창업을 하기가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됐고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마다 공장에 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특히 식재료를 잘 계량하고 조리하는 거를 많이 고민했는데 이게 기술로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주말을 모두 바치고 음식을 매일 시장 가서 테스트하면서 그 2년 가까이 되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지금의 제품이 나온 거고 그때 이제 프라이머 이제를 찾아가서 멘토링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스텔스로 준비해서 준비가 됐을 때 투자를 받고 창업을 해라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 기운을 받고 이 정도면 이제 시장에 나가 되겠다 해서 작년 12월에 투자를 받으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노닉이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막 1년 된 회사인데요. 연구 개발은 3년 동안 이루어졌고 지금 1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빨리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 완벽하게 주방을 대체하고 인력을 대체했을 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인간의 일자리를 좀 빼앗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그것에 좋은 부분 혹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 말에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셰프님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로봇이 음식을 모두 자동화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음식의 맛, 예술의 영역은 사실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셰프님들이 짜주신 레시피를 저희가 균일하고 동일하게 구현해내는 기술을 만드는 거지 이 맛의 영역은 사실 문화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 또 지역적인 특성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로봇이 대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어떤 음식은 이제 인간은 맛에 집중하고 로봇은 단순 반복 조리에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일자리의 재배치, 인력 효율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팝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했는데 시급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이런 중노동적인 거를 하고 싶어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의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큐브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 반복적인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대체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1900년대 초에도 이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인력 거꾼들이 다 없어졌을 때 다 우리를 죽이려는 거냐 했지만 결국 그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잖아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하면서 또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마디 하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런 커범이라는 큰 행사에 올 수 있어서 사실 영광이 기쁘고요. 저희 노닉이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되게 바쁘고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저희가 적정 기술로 그리고 로봇 기술로 이런 외식업 시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로봇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